근데 이제 원신을 기준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의 정의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원신 이펙트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일본에 엄청 충격이 내려졌다 그런 얘기 한다. 처음에 원신이 엄청 충격적이었던 사실인데 과연 그때 생각해봤을 때 그게 과연 모바일 게임이었나 생각해보면 나는 좀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모바일로 돌아가긴 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돌아는 가는데 실행이 과연 제대로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과연 모바일 게임 맞냐라는 얘기가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은 늘 나오는 얘기가 뭐 듀나를 예시 들면은 듀나가 모바일 게임 맞냐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모바일에 되기만 하지 제대로 플레이를 못 하잖아요. 그냥 반쪽짜리 게임이잖아. 모바일 내에서는. 저거 이거는 오버필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게임 트렌드가 원신을 다 따라하는 트렌드로 가는 건 맞는데 이게 과연 그 내가 볼 때는 모바일 게임이라는 정의에 과연 부합하냐는 좀 난 별개의 문제라 봐. 애초에 모바일 게임이라는 정의하고 좀 따로 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메이플을 아까 이제 1위라고 했잖아. 근데 IP 효과도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 실행이 된다는 거야. 모바일에서 원활하게 실행이 된다.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의 정의가 나는 어느 정도 웬만한 게임에서 적당히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모바일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원신류 게임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원신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발매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원신, 명조, 젠존제, 뭐 듀나, 뭐 오버필드 다 똑같아요. 실행만 돼, 실행만. 이걸 모바일로 즐길 수가 없어요. 너무 손이 뜨겁고 너무 렉이 걸리고 너무 배터리 많이 잡아먹어. 이게 과연 그 모바일 게임 정할 수 있냐는 난 좀 그건 좀 별개의 영향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 모바일 업계에 굉장한 충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 과연 이게 모바일 게임의 정의로 봐야 되는 난 좀 별개의 영역으로 봐야 된다. 나는 모바일 업계라는 것도 웃겨. 아까 말했지만 그 이제 일본 게임 업계에서 과연 원신 라이크로 나온 게임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난 생각나는 게 없거든. 사실 이것도 존나 웃긴 거야. 그런 게임이 있었나? 일본에서 나온 게임 중에? 나 기억에 남는 게 없어. 명조는 애초에 중국 게임이잖아.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렇게 나온 게임, 내가 그런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명조도 그렇고, 명조도 그렇고, 듀나도 그렇고, 오버필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호요버스는 이게 애초에 얘기 안 할게요. 그 넷마블, 몽길,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일본 국적의 게임이 단 한 개도 없어요. 뭐가 있냐는 거야, 뭐가. 그러니까 나는 이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원시나 착각 일본 이렇게 한데, 난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 애초에 그렇게 나온 게임이 있냐고. 없다고, 내 말은. 과연 일본 발 게임 중에 그런 게임이 있냐는 거야. 온라인 게임을 안 만들진 않아.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할 뿐이지. 예를 들면, 이제, 그 괴미라 나왔어, 괴미라. 나온지도 모르잖아, 사람들이. 원시 스타일 따라 살이, 과연 그게 뭐였냐를 생각해봐. 뭐, 레스레리? 장난치냐? 레스레리 완전 그냥, 그, 떡칠해놓은 그 똥게임이지? 그걸 과연 오픈월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절대 아닌데 내가 볼 땐. 근데 놀랍게도 그게 그나마 성공한 게임 중에 하나였다는 게 난 놀랄 뿐이고. 이거 아직 하나? 봐봐. 봐봐.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지금 혹시나 이가 생각나가지고 한번 검색해봤는데 섭종했네. 일본 게임에서 맞아 사이게임즈는. 아 그나마 내가 볼 때 사이게임즈 정도다. 사이게임즈를 과연 오픈월드 제작회사라고 할 수 있나? 그런 게임이 없어. 내 기억으로는 원신류 게임이 없던 걸로 알거든? 없어 얘들. 물론 옥마무스면 굉장히 특이한 게임이긴 한데 이 원신류 게임은 또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내 기억에는 오픈월드류가 특히 원신 라이크는 아예 없어요. 사이 게임즈가. 그나마 거론할 수 있는 게 사이 게임즈 정도밖에 없는데 나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연 일본 바닥에서 그런 게임이 있었냐를 질문할 때 애초에 그런 게임 발매했던 기억이 안 나거든. 물론 이제 한국에 현지화가 안 되고 걔네 나라에서만 그런 게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그렇게 언급이 될 만한 게임이 단 한 개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아니 우리나라에 발매를 아예 안 한 건가? 그건 모르겠어. 근데 이 정도 음. 그러니까 일본이 확실히 옛날에 있던 게임들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적 서비스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병폐라고 생각하거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임 중에 하나가 리니지가 있었다. 그래서 리니지 라이크가 정말 악몽 같은 시절이 있었지만
일본이라고 딱히 그렇게 엄청 선진화된 게임이라고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페고 이런 거 있잖아. 페고라든 퍼즐에 들어보는지 이런 건 도저히 막말 그러니까 프리콘에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엄청 선진문물은 아니잖아요. 그냥 엄청 오래된 게임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뭐라 그럴까 이런 설계 모델은 나름 괜찮았다고 보는데 어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볼 땐 그러니까 상업수 대실패 이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신이 난 착각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니들은 원신을 따라해본 게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게임이 뭐가 있을지 내 한번 갖고 와봐요.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와봐. 그러니까 한국에 정말 정식 서비스하는 게임이 아니더라 좋으니까 뭐 하나 생각나는 게 나는 없어. 일본이 했던 그런 게임 자체가 난 생각이 안 나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그런 게임이. 원시류 게임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모바일 업계를 말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과연 일본이 그런 시도를 하긴 했나가 나는 의문이에요. 기억이 안 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레스레리가 내가 지금 레스레리를 하고 있지만 레스레리가 그나마 따라하려고 1%의 노력도 하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되게 짜임새가 굉장히 좋은 게임에 속해요. 그 엄청난 쓰레기를 만든 맨날 쓰레기를 만들다가 이제 그 갑자기 그 빛나는 쓰레기를 만드는 그런 스킬이 눈에 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코에이가 진짜 라이브 서비스류는 진짜 못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특히 거스트 악몽같이 못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신작 모바일 게임 하나 만들어서 레슬이라는 정체불명한 게임 만든 다음에 지금도 정체불명을 알 수 없는 게임 만들었지만 그 연명을 해오고 있는데 그 내가 볼 때는 요 네 가지 요소라고 했는데 사실 나는 이건 좀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수익 설계력이 좋고 뭐 경영 판단력이 좋고 운영 설계력이 좋고 체험 설계 좋고 하면은 버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코에이는 이거에 그 무엇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지금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과연 이게 정말 맞는 요소일까라는 지금 의문이 들어. 과연 그게 정답일까? 이 네 개를 다 틀려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모든 걸 부정하는 회사 코에이. 코에이는 단 한 번도라는 설계 모델을 아예 애초에 생각하지 않는 회사고 그 BM을 보면은 도무지 돈을 벌기 위한 행사 돈을 벌고 싶다는 의욕이 안 들어. 돈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도저히 안 드는 그 BM과 운영 설계력 빠르게 테스트를 반복해. 예, 여러분들 지금 제가 Y703을 두고 있는데 그걸로도 렉 걸려 튕겨요. 제정신이 아닌 설계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수익 설계력. 예, 도무지 BM이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정말 상식적으로 가차 한 번 하는 비용하고 가차 100번 하는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가차 100번 하는 비용이 더 싸야 되잖아. 그게 정상이잖아. 근데 이 새끼들 그렇게 안 만들어. 무슨 정신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비싸. 근데 그걸 누가 과연 그렇게 큰 돈을 쓰냐고. 진짜 정말 빡대가리스러운 대략 디자인이 아닐 수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경영 판단력 코웨이가 경영 판단이 좋았으면 오늘날 저딴 회사가 되지 않았겠죠. 네. 그 무엇도 성공하지 않은 코웨이 같은 회사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네 가지 요소 그 정도만 생각하겠습니다. 흥행 게임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코웨이 기준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흥행 게임입니다. 네, 뭔가 엄청난 오해가 있네요. 코웨이에서 서비스 종료를 하지 않는 게임은 흥행한 게임입니다. 네. 아셨습니까? 네. 너무 코웨이를 너무 코웨이를 올려치기 하는데 코웨이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네. 아니 나는 근데 코웨이가 나 놀랍다니까. 코웨이는 이 모든 요소를 다 실패하고 나서도 버티는 그 회사의 저력 보니까 항상 놀라워. 도대체 왜 저 회사 아직도 살아있는 거지? 막. 나는 근데 이거 잘 모르겠어. 수년간 운영한다는 전제가 굳이 깔려야 되나는 생각은 들긴 해요. 굳이? 왜? 뭐하러? 약간 그런 느낌? 그냥 이거는 약간 내가 볼 때는 그 대성공을 한다는 전제가 수년간이라는 전제고 굳이 모바일 게임을 함에 있어서 수년간의 전제는 꼭 굳이 필요 없다고 봐.
단기 퇴물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볼 시에는 굳이 몇 년, 10년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3년, 이 2년만 버텨도 대단하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 전제는 굳이 만들 필요 없다고 봐요. 그냥 운이 좋으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그런 느낌. 나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물론 이제 가장 베스트는 수년만 운영하는 게 전제이긴 하겠지만 꼭 굳이 그걸 대전제로 둘 필요 없다. 근데 나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난 이거는 최근 트렌드,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는 이 트렌드가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공급 속도가 소비 속도보다, 그러니까 공급 속도가 반대로 봐. 공급 속도가 소비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 봅니다. 나는 이거는 좀 반대로 봅니다. 나는 이거는 옛날 같지 않다고 봐요. 왜냐? 옛날에는 우리가 게임을 한두 개만 했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더 이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브컬처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분재료 게임을 한 개만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한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 게임만 잡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보통은 두세 개 정도 합니다, 두세 개 정도. 많이 하는 사람 열 몇 개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하는 사람 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모바일 게임이 이제 위주가 된 거지. 세계관이. 그러니까 이게 나는 공급 속도가 예전 같았으면은 한두 개 게임만 하니까 당연히 훨씬 더 소비 속도가 빠르다 보는데 예전 같이 이제 한두 개만 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두 개 하는 사람도 가만히 그 사이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일상생활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취미 라이프 당연히 있을 거고 뭐 연애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각종의 이제 자기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그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제 게임을 오랫동안 머무르는 사람이 잘 없다 생각보다. 물론 이제 그 공략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금방 파겠지만 속도를 금방 내겠지만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컨텐츠를 끝내면은 이제 딴 거 하러 가고 막 그런단 말이야 보통. 그러니까 스토리를 밀긴 하는데 그 스토리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저 같은 경우에는 보고 나서 '아 이거 언제 또 나와 업데이트하나.' 그런 생각이 안 들고요. 그냥 '아 다 봤구나.' 하고 나서 인제 '다른 스토리 보러 가야지.' 하고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스토리가 너무 빨리 들어와. 내 입장에서 너무 빨라 이게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이게 쪼끔 공식이 깨졌다고 봐요. 옛날 같진 않다고 봅니다. 예. 옛날같이 야 이거 언제 해? 약간 괴미라 때 그런 느낌 좀 강했거든요. 이런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가 괴미라 때부터 토끼공주 괴미라 때부터 나온 얘기란 말이야. 한미라 때고 그때부터 나온 얘기란 말이야. 그게 벌써 2006년, 2007년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 공식이 굉장히 많이 깨졌다. 옛날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너무 빨리 해서 그 캐릭터 간의 밸런스를 깨트리는 그런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지. 차라리 그냥 그 좀 본인들의 페이스 맞춰서 하는 게 나는 더 낫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불만을 가진 사람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지만 옛날같이 게임을 한두 개만 하는 시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 옛날보다 훨씬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업데이트 주기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업데이트 주기는 당연히 길어졌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근데 그러니까 그 게임을 즐긴 유저층이 더 이상 그 게임에만 매달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게임만 하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그 사람이 이벤트도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벤트가 아니라면은 다른 애니나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게 아니면 당연히 일상생활도 해야 되겠고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겠고 아니면 나같이 뭐 축구나 주식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레크레이션 할 수도 있고 사람 만나러 다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게임이나 그런 거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계속 점점 줄고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나이를 먹어 주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게임 하나만 하는 사람이 하나만 이렇게 계속 몰두해서 하는 사람은 우리 더 이상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가지 세계관을 지키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지 인제는. 글쎄요. 나는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나는 잘 모르겠다 얘기하는 게 이 원신류 게임들은 모바일을 그렇게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잖아.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도 이제 듀나를 하니까 이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터치패드나 이런 걸 하면은 되게 불편해. 되게 불편해 가지고
그 터치패드 화면 다 가려보니까 약간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 붕스류부터 이제 쭉 올라온 어떻게 붕괴 3부터 쭉 올라온 그런 문제기도 한데 터치패드로 하기에는 이 굉장히 제약이 심해가지고 애초에 그걸로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터치 조작밖에 없는 게임들은 그렇게 복잡한 걸 구현하는 게 오히려 난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손가락 화면 가려보니까 가상버튼 배치해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간단한 조작이 제가 받는 게 아니고요. 간단한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 있고 간단한 조작이 아니더라도 복잡한 경우에는 컨트롤러가 가야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조금 나눠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간단한 조작의 게임이 있고 복잡한 조작의 게임이 있다.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게임패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게임패드 얘기 나오면서 그 UMPC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 태블릿하고 모바일 연결해서 그런 류의 게임도 있을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넷피셜 떠든 건 당연히 아니고, 그 예전에 SK에서 그 엑스박스랑 같이 연대해가지고 게임패드 연대한 적 있었어요. 엑스박스 게임 패스 뭐 이렇게 게임 패스 해가지고 그런 상품을 이제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 게임에서 간단한 조작일 필요는 없고 애초에 그 공식도 나는 원신을 기점으로 좀 깨졌다고 봅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걸 과연 모바일 게임에 볼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하지만 뭐 어쨌건 UMPC는 애초에 그 모바일 쪽도 아닐 뿐더러 UMPC라든지 뭐 스팀덱 이런 건 애초에 모바일 게임도 아닐 뿐더러 이제 내가 말하는 모바일 게임을 굳이 따지자면 뭐 태블릿 게이밍 태블릿을 말하는 건데 이제 좀 하드하게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저도 물론 좀 약간 그쪽에 속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애초에 터치패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좀 그러니까 간단한 조작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요것도 결국은 아까 그 얘기예요. 화면 크기 제약이 있다고 했잖아. 이것도 사실은 조금 옛날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라서 화면이 작다? 요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요것도. 모바일 게임 왜 화면이 작아야 돼? 작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 없잖아. 큰 데서 하면 되잖아. 큰 화면에서 하면 되잖아. 어. 전체 정보 하면 되잖아. 그 옵션 표시하면 되잖아. 응. 난 이것도 좀 틀린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거 내가 일본인이라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해보면 일본에도 게임 탭을 많아요. 이 공식이 좀 깨진 지가 좀 됐거든요. 아, 단시간을 전제로 굳이 할 필요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단시간에 몰입하는 게임들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하죠. 모바일 게임 중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음. 당장 이제 일본 게임이 푸커넥만 하더라도 푸커넥이 생각보다 이제 1쾌를 다 돌면은 30분 이상 걸리기도 하거든요. 각 잡고 하면은. 물론 저는 오토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만. 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단시간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본 설계는 그렇게 두되 30분 이상 걸리게끔 또 설계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것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과연 그러니까 완전히 정답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뭐야 명주하고 젠네스도 있지만 듀나도 사실 가만히 보면은 그 좀 컨트롤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패리 시스템 없는데 회피는 있단 말이야. 회피 있고 이제 장판이야 이런 게 그 실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컨트롤이 좀 많이 요구돼. 듀나도 보면은. 근데 그거 모바일 게임이에요. 근데 모바일로 하는데 그 모바일로 하면 진짜 늘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열이 하도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태블릿 딱 놓고 이제 원래 FM대로 하면은 이제 그 패드 연결해 패드가 좀 끊기긴 하는데 패드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나도 평소에.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조작이 안 된다는 건 공식이 좀 깨진 지 됐기 때문에 어. 패니싱도 그렇고요. 네. 이거는 공식이 깬 지가 좀 됐습니다. 한 내가 볼 때 한 3-4년 된 것 같은데 이 공식 깬 지가? 근데 일본에서는 별로 그렇게 붕수나 명조가 그렇게 흥행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조금 상황이 다른가 봐. 이거 보면 확실히 그리.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아. 근데 파워 인플레는 내가 볼 땐 요거는 모바일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온라인 서비스 게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제
고인물들이 뉴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좋은 시스템을 정착하면은 나도 이제 그라 때 겪은 얘기인데 이제 고인물들이 지들 그 템값 시세 떨어지니까 그런 거 하니까 막 이제 뉴비들 막 팀킬하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야. 막 죽고 막 필쟁에 막 죽이고 다니고 그러는 거야. 자기 애들 이제 시세 떨어지는 거 못 보겠으니까. 아 진짜 꼴 같지 않았는데 그냥 그런 거겠죠? 그냥 뉴비들 다 학살하고 다니고 막 그런 거. 굉장히 잘못된 건데 결국은 그래서 그 게임 어떻게 했어? 망했잖아. 뉴비들을 따라서 있게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게임이 유지가 되는데 그거를 고인물들이 가만히 못 두는 거지. 하긴 생각해보면 최근에 모바일 게임 중에 일본에서 진짜 잘 나간다는 회사라고 생각해보면 싸이게임즈 말고 떠오르는 회사가 없긴 해. 코에이는 뭐 사람 새끼들이 아니고 도무지 사람 새끼가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게임이 아니고 그나마 이제 라이브 서비스한 게임 중에 그냥 버티고 있는 회사가 내가 볼 땐 일본에서 싸이게임즈밖에 떠오르는 회사가 없어. 아 그렇잖아. 없잖아요. 누가 있어? 싸이게임즈 말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한번 얘기해 볼래요? 싸이게임즈 말고 일본의 현재 그 라이브 서비스 게임 회사 중에 생각나는 회사 있어요? 코에이 빼고. 코에이는 얘네들은 그냥 멀쩡한 애들이 아니니까 너 빼고.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 싸이게임즈 말고 없어. 아 맞네. 스쿠엔이 반남. 근데 반남은 좀 무릎표긴 한데 반남은 좀 무릎표긴 한데 하여튼 스쿠엔이 근데 스쿠엔이가 뭐 있지? 요새 하는 게? 생각에 남는 스쿠엔이가 뭐 하는 게 뭐가 있지 요새? 라이브 스트리밍이? 뭐 있죠? 얘들 하는 거? 그 괴미란 아까 저거 섭종했고 뭐 있지? 나 생각나는 게 없어 걔들 뭐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지? 반남은 뭐지? 반남도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게임이 있나요? 모바일에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스쿠엔이도 그러니까 게임을 제작을 하긴 하는데 라이브 스트리밍 내가 기억에 남는 게 없거든 걔네들이. 얘네들 뭘 하긴 하나? 반남이 한국말 쓰구나 반남이. 나 생각났어 방금. 여러분도 아마 공감할걸? 무기로드. 나 잠깐 기억 속에서 잊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왔어. 아 맞다 부시로드. 맨날 그게 좋아한대. 카카오 게이무 부시모. 그게 참 좋아한대. 맨날 항상 그래. 카카오 게이무. 진짜 좋아한대 그거. 아, 나 진짜 뱅드림 진짜 좋아했거든요. 진짜. 섭종할 때까지 했다. 진짜 너무 좋았어. 글쎄 나는 이것도 70%라고 했지만 사실 그래도 70%가 그 게임만 주구장창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게임이 그렇게 많은데 섭종하는 게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섭종하면은 어디론가 가긴 가야 되거든. 어. 이 하자가는 말 그냥 제가 볼 때는 그건 것 같아. 결론은 기존에 있는 게임 그 층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그걸 깨고 들어가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80% 이상 이탈한다. 나도 이것 동의해. 나도 솔직히 게임을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정착한 게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하고 있는 게임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그 게임 이상으로 내가 뭔가를 보여줄 게 없는 경우에는 접습니다. 저도. 예를 들면 제가 여태까지 안 접고 있는 신월동행이나 오버필드, 듀나 이런 건 공통점이 뭐냐면 저는 항상 저를 묶어놓은 요소는 스토리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는 내가 이 게임을 하면서 스토리가 이건 별로야 하는 경우는 바로도 없습니다. 예. 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80%가 이탈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게임 대비 이게 별로다 느낌 들었을 때 접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 어.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게임 대비 이 게임이 더 재밌어 보인다. 이 게임이 더 진입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 때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게임 내에서 나름 이제 어느 정도 랭커인 위치야. 그런 경우에는 이탈하기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제 그 게임의 삿발이야. 소위 말하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새끼야.
그런 놈이면은 이제 쉽게 이제 그만둘 수 있겠죠. 네. 제가 그래서 푸커넥을 계속 접을까 말까 계속 엄청 고민을 많이 하거든. 사실 위치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게임이 너무 빡세기 때문에. 그러다가도 이제 다시 또 게임을 하게 되는 이유가 푸커넥 또 스토리 재밌거든. 그래서 접을까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접을까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 이런 상태인데 계속 이런 상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어 엄청 재밌는 게임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잖아. 그러면 이 게임을 접고 글로 가겠죠. 이 게임은 신입이니까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간 만큼 내가 뭔가를 접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정말, 정말. 아, 네. 이건 뭐야 도대체? 아 전존재, 아이마스, 에버소울, 명조, 페그오, 원신. 이, 이 키를 왜 해? 그러니까 이거는 겉에 보면은 기존의 온라인 게임이 갖고 있던 특징하고도 비슷해요. 근데 기존에 갖고 있던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이 폰을 잡고 있는 시간은 거의 무한정에 가깝죠. 물론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무한정에 가깝지만 그 PC는 내가 뜨는 그러니까 이 여기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건에 따라 접고 뭐 그런 경우가 흔한데 이제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모바일 게임이라는 거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라는 좀 물음표가 들긴 한데 음. 근데 제가 볼 때는 뭔가 PC하고 모바일 연동은 필수인 것 같아 요새는.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되게 아쉬웠던 게임 중에 하나가 로스트 소드. 어. 로스트 소드가 진짜 너무 아까웠었어. LD 플레이어로가 실행이 되니까 진짜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어도 사실 엄청 별로인 거거든요. 그게. 어. 그렇게 연동이 별로인 게임들은 솔직히 하고 싶지 않거든. 나는. 아무리 게임 재밌어도. 그치. 기존 게임을 그만둔 이유를 제시 못하면은 근데 이거는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기업이 만들었다 해도 그만둬요. 내가 그런 로스토드 하다가 그만둔 이유도 아니 정확히 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레드노스 그만둔 이유도 약간 그런 거지. 그러니까 PC 그런 건 알겠어. 알겠는데 내가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약간 강제로 설계된 게 있거든. 그거를 내가 하면서 느낀 게 이거를 내가 왜 지금 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다 보니까 게임을 접었어. 그래서 물론 내가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철도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기도 했고 어 아마 근데 철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레드너스 그런 게임은. 그치. 요거. 이게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PC판을 출시하는 건 굉장히 큰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PC판이 이게 왜 좋은지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대표적인 예시가 듀나거든요, 듀나. 듀나가 이제 PC판하고 스팀하고 에픽 3개 버전이 다 있어요. 물론 이제 내가 볼 때는 에픽까지 그러니까 세 가지 버전씩 있는 거는 좀 오바라고 보지만 어찌 됐건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PC판이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모바일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줘. 이게 진짜 별거 아니라고 느꼈지만 내가 그래서 캐판을 안 접는 이유 중에 하나가 캐판이 그러니까 PC 버전이 있어서 그래요. PC 버전 있으면은 가장 큰 장점이 그러니까 PC판이 있으면 가장 큰 장점이 그 내가 옵션을 다양하게 만들어 줘. 내가 할 수 있는 옵션을 확 늘어나. 그러니까 캐판도 보면은 이제 옵션이 확 있어 가지고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게 쫙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이 훨씬 더 고급지게 느껴져요. 어 이거는 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고급지고 재밌어 보여. 그런 효과가 있는데 내가 그래서 받고 말한 로스트를 그래서 접었어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접었어. 그래서. 레조넌스 내가 안타깝게 접었다는 얘기도 약간은 그거랑 좀 이어져. PC판이 있긴 하지만 너무 옵션이 이런 게 좀 생각보다 좀 부족해. 내가 원하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원하는 경험은 내가 있는 사양에서 보다 더 고급진 옵션을 내가 이게 뭔가 이것저것 막 소리도 막 그 괜찮게 하고 그런 거 경험하고 싶은데 그런 경험을 못 하니까 그래서 약간 이거는 좀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몽길 리다이 그러니까
몽길도 내가 그래서 칭찬한 거고, 몽길도 보니까 PC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 막 되게 신선하고 좋았어. 컨트롤하는 맛도 있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 그런 게. 그래서, 아, 이거구나. 그래. 진짜 맛있다. 그런 느낌 딱 받았지. 그때. 그런 게 있어요. 진짜. PC판이 가질 수 있는 그 그래픽 향상이나 옵션 향상이나 그 컨트롤 맛이란지 그런 건 PC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이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업계의 상식을 뒤엎는 것이다.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나는 이거 동의하지 않아요. 어. 업계 상식? 야, 이게 업계 상식이면은 도대체 그동안 캐판하고 그 뭐야? 아, 그러니까 물론 캐판도 좀 특이하긴 케이스긴 하지만 캐판하고 듀나는 뭐가 됩니까? 예. 물론 넷마블은 이제 기존 IP를 활용한 방식이지만 이거 사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들 대부분 특징이 다 이거예요. 물론 캐판은 광고 의존도 낮추는 게 아니고 광고를 쓸데없이 했죠. 네, 그래가지고 내가 캐판 욕 엄청 했죠. 네. 도대체 게임 제목 이따위로 지을 생각하면서 권은비를 모델로 사는 건 도대체 누구 대가리 나온 거라 내가 그래서 욕 엄청 한 거죠. 그래 결국 게임 망하게 했습니다만, 음. 인플루언서 기용. 그렇지. 인플루언서 기용하는 게 나는 이게 되게 맞다고 보는 게 생각해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거. 요런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니까 이게. 나도 이게 괜찮은 대안이라고 봐. 요새 그래서 이제 그 스트리머들한테 광고도 많이 주잖아. 요새도 요새란 표현도 틀렸다. 엄청 많이 받잖아, 광고를. 요새는 이거 대부분 하지 않나? 한국에 있는 스트리머들은 이거 대부분 다 하지 않나? 어. 이런 거 할 때 PC판 내면서 이게 스트리머들 쓰고 IP는 자기들 만들고 이거 가벼운 업데이트도 이제 자기들도 그거 하고 이거 다 하지 않나 이제? 트렌드 아니야 약간? 조금 뭔가 일본 업계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본 업계는 뭔가 좀 내용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많이 틀려. 아 근데 기본적으로 글 자체 되게 재밌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대기업과의 공동창조 요 얘기하고 싶었어. 리미츠 브레이커스를. 그러니까 빅게임즈가 저게 과거에 그러니까 그 7개의 대제 IP 따서 만든 게임이잖아 빅게임즈가 원래. 그거 하다가 이제 이걸 넘어온 거 아니야. 아까 무슨 얘기하면은 IP 의존 게임을 만들다가 이제 자기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NC랑 이제 공조를 한 거잖아. 그런 예시를 들고 싶었었는데 내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났어요. 진짜 듀나처럼 모든 예상을 깨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 진짜 듀나는 진짜 쇼킹이었어 진짜. 진짜 진짜 아예 예상을 안 했는데 아니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나는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화들짝 놀랐거든.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나는 중소기업이라 꼭 그렇게 안 된다는 건 없다고 봐요. 진짜 듀나는 진짜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쇼킹한 게 있었어요. 진짜.